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2차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오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리며 이번에도 안 나오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바로 특검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죠. 자, 박현주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소환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3일에 있을 내란 재판에서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건강상 문제로 휴식을 취한 뒤 이번 주말에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틀 뒤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출석 날짜를 오늘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조사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구대로 특검이 5일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응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일단 특검팀은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하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겠다면서도 시간과 날짜를 통보하지 말고 협의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또 출석 시간을 1차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석 시간도 또 미뤄달라고 하고 있는 거군요. 윤 전 대통령 앞선 조사에서는 경찰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걸 거부했었는데 특검이 2차 조사에선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이 비화폰 삭제 지시 수사는 특검팀의 박창환 총경이 맡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1차 조사 때 이 박 총경이 불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조사받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죠. 특검팀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 수사를 위해서 경찰관 3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지연 전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이걸 계엄의 빌미로 삼으려 했다는 외환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무인기 납품 과정 전반의 실무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쓰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비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시 군 당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인기 침투를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북한과 모의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로 고발됐고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전문가인 정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 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개발해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검은 정 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무인기가 납품된 경위와 유사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해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이 다 해제된 뒤에야 뒤늦게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때도 이 부분을 추궁했는데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선포한 비상계엄은 하룻밤 사이 국회 의결로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에선 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려 상황을 수습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강희구 부속실장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한 다음에 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겁니다. 이후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문서 서명란에 부서까지 했다가 며칠 지나 사후에 한 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회기 요청을 했습니다.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JTBC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지난 토요일 1차 소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 관련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사후 부서가 이뤄진 것인지 파악하려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 심판에선 강 전 실장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반드시 사전에 부서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한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문서를 없애자고 했다고 확인해 준 셈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 사후 부서가 한 전 총리의 내란 모의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